명제 보자, 얘들아. 명제 다 할 거예요, 오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명제 다 할 거고. 자, 가봅시다. 마우스가 없어요. 네, 명제가 뭐예요? 명제. 네. 명제는 얘들아,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냐? 문장 혹은 식.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부등식이 될 수도 있고, 부등으로 이루어진 식일 수도 있고, 뭐 등식으로 이루어진 식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장이나 식이어야 되냐면 딱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실하게 판별이 되는, 그러니까 딱 특정한 기준이 있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가능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그쵸? 교재 다 괜찮을까요? 펴셨나요? 얘는 식이죠? 얘는 식이죠. x는 5이다. 명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제가 될 수 없어요. 왜? x가 뭔지 어떻게 알고 x가 5랑 똑같은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가 없잖아. 그쵸? 자, 3은 5이다 라는 등식이 있어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명제예요. 맞죠? 명제예요. 3이 5인가요? 근데? 3이 5가 아니에요. 3은 5가 아니지만 3이 5가 아니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서 얘는 거짓인 명제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명제예요. 그쵸? 그럼 이런 게 명제인 거야. 자, 그럼 x는 5이다. 얘도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얘들아, x가 뭐일 때 5니? x에 x자리에 5가 들어가면 이 등호가 성립해서 등식이 참이니까 그때는 참인 거고, x에 5가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가면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거짓인 거잖아. 그러면 이 x는 5라는 태민아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지. 이름 안 부르고 싶어. 나도 펜을 들어. 펜을 들어. 각 잡지 말고. x가 5, 그러면 x가 달라짐에 따라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지죠. 맞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포함을 해서요, 변수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참거짓으로 판별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건이나 명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스몰 p를 쓰거든요. 스몰 p, 스몰 q, 스몰 r 이렇게 스몰 레터를 써요. 소문자를 쓸 건데, 그럼 p라는 조건은 x는 5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얘 뭐라고? 얘 조건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쵸? x가 뭐일 때 참인? x가 5일 때만 참인 조건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리고 자, p라는 조건이 있어. x-5 곱하기 x 더하기 3은 0이라는, 자, 얘 조건인가요? 얘 조건이 아니야? x-5 곱하기 x 더하기 3은 0이다. 일단 식이잖아, 그치? 식이야. 이 식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조건이죠. 봐봐, 얘들아. x에 5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x에 5를 넣어보자. x에 5 들어가고 여기 5 들어가. 그럼 좌변이 뭐가 돼요? 0 되죠? 근데 우변은 0으로 정해져 있었거든? 그럼 x에 5가 들어가면 0은 0이다 라는 참인 등식이 되는 거야. 0은 0이잖아, 얘들아. 등호가 성립하잖아. 참인 등식이 되는 거야. 그럼 x가 5일 때는 이 식은 참인 거야. 맞지? 그럼 x가 5가 아닌 다른 뭐 1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1이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4 하니까 마이너스 16 되죠, 좌변이. 그리고 우변은 0인데 마이너스 16은 0인가요? 아니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봐봐. x값이 5나 마삼 아니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이 문장, 이 식은 거짓이 돼요. 그럼 그 경우에는 거짓이 되는 거고, 얘를 참으로 만든 x값은 딱딱 정해져 있죠. 그럼 x값이 변함에 따라서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지는 거야. 얘 지금 조건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가능한 x값들은 뭐뭐 있어요? 맞아요. 5랑 마이너스 3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을 모아놨어? 모아놨네? 모임이네? 맞아? 이 집합을 우리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인 거야?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값들을 원소로서 모아놓은 모임을 우리가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진리집합은 뭐다?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원소의 모임을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 조건 P의 진리집합, 즉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을 모아놓은 이 모임을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집합은 보통 표현을 할 때 라지레터를 쓰죠. 대문자. 그래서 이 P의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맞아요. 넘어갈게요. 아래에요. 그러면 자,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자, 명제나 조건을 우리가 부정해보기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은 5다, 얘 처음에 명제였잖아요. 그쵸? 얘 명제였어. 그러면 이 등호를 부정한다는 거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정이죠. 그럼 3은 5다 라는 문장을 부정하면 3은 5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우리는 자, 조건이나 명제가 있는데 그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호로 쓸 때는 물결 P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읽을 때는 우리가 not P, P가 아니다 를 not P, 물결 P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럼 보세요. P죠? 여기 있는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해봅시다. 계속 사용을 해봅시다. 얘 P야. 내가 이 조건 P를 부정해서 not P를 정의를 해볼 거야. 자, 그럼 not P는 얘가 갖고 있는 얘는 얘다 라는 이 의미를 부정해서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부정은 x-5 곱하기 x 더하기 3은 0이 아니다가 이 조건 P의 부정인 거야. not P인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혹은 만약에 조건 Q가 있었어. 조건 Q가 x-5 곱하기 x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어. 얘 조건이죠.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좌변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맞죠? 맞아? 얘를 부정해볼까? not Q는 어떻게 가는 거야, 얘들아? x-5 곱하기 x 더하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부등호의 부정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런 식인 거야. 자, 보세요. not P의 부정, 얘들아. 부정한 걸 부정할 거야.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다시 부정할 거야. 그러면 원래 명제나 조건으로 돌아오겠죠. 맞아? 그래서 not P의 부정은 P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얘 라지 P 아니고요. not P의 부정은 P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괜찮을까요? 네, 봐봐. 원래 있던 명제나 조건이 참이야, 얘들아. 그럼 맞다. 뭐가 뭐다. 뭐 3은 5다. 거짓이죠. 그러면 걔를 부정해. 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반대로 부정하면 부정이었던 의미는 참이 될 거고 참이었던 의미는 부정이 되겠죠. 참이었던 의미는 거짓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명제나 조건의 참 거짓과 부정의 참 거짓은 서로 반대예요. 괜찮을까요? 맞죠?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이 P의 부정인 not P는 거짓일 거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not P는 어떨 것이다? 참일 것이다. 참인 명제나 조건을 부정하니까 거짓이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좀 이어서 볼게요. 얘들아, 조금만 힘내. 좀 졸린가 보다. 승현아, 괜찮아? 자, 보세요. 여기 지울게요. 봐봐. 얘들아, 요거 우리 예시 계속 가져갈 거예요. 조건 P가 있다? 얘는 0이래. 그럼 얘를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의 모임이 진리집합이라고 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진리집합 P 안에는 5랑 마3 들어가 있는 거야. 얘를 부정했다? 부정하면 x-5
x 더하기 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정을 할 때 전체 x 값들, 전체 집합을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수 전체라고. 그러면 집합 P가 나타내는, 얘를 참으로 만드는 x 값들은 얘들아 어디 있어? 마3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5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수직선상 위에다가 얘네들을 참으로 만드는 x 값들 내가 표시를 해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보세요. 이번에는 낫P, 얘들아, 낫P도 조건이지. 얘를 부정하는 것 뿐이지 얘도 조건인 거거든?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한번 따져볼게. 그러면 x-5 곱하기 x 더하기 3을 0으로 안 만드는 x 값들을 내가 챙겨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x에 얘들아, 마3이랑 5 빼고 나머지 넣으면 무조건 0 아니지 않아?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낫P의 진리집합은 수직선상 위에서 내가 표시를 했을 때 마3이랑 5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 다. 이 노란색 값들 다. 이 노란색 값들 다. 근데 뭐랑 뭐만 제외? 마3이랑 5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은 다 낫P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가 얘들아 봐봐. 집합 간의 집합으로 봤을 때 집합 P 안에 5랑 마3이 들어간대. 그 다음에 이 낫P의 진리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마3 제외하고 5 제외한 실수 전체가 들어간대. 여기까지 괜찮아? 봐봐. 내가 이건 직접 구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집합으로 보면 집합 P 안에는 5랑 마3 들어간대. 그 다음에 이 집합, 내가 아직 이름은 안 붙여줬거든? 그럼 이 집합 안에는 5랑 마3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들어간대. 이 두 집합 간의 관계 어때? 여집합 관계 갖고 있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아? 실수 전체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5랑 마3을 집합 P가 갖고 있고 5랑 마3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다 얘가 갖고 있다는 건 괜찮을까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부정을 해서 그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원래 본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부정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낫P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밑에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전체 집합에서 조건이 정의가 됐어요. 자, 보세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요. 뭐 또 다른 조건이 있나 봐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할게요. 자, 낫P의 진리집합이에요. 자,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참이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맞지? 내가 낫P를 구해서 낫P의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원래 P가 가지고 있던 집합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다인 거야. 왜? 부정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내가 모아놓는 거니까. 그럼 집합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얘의 여집합이 부정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낫P의 진리집합은 뭐다?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부정의 진리집합이 원래 본래 조건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조건 P 또는 Q, 얘들아 P 또는 Q의 진리집합과 부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 이 표현에 대해서 볼 거예요. P 또는 Q래요. 얘들아, 또는은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또는 합집합. P이거나, 자, 아래에다 또 써주세요. 얘랑 같은 표현 뭐예요? 이거나. 그럼 얘는 P이거나 Q라는 조건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얘들아 어떻게 써? 조건 P의 진리집합인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인 Q 두 집합의 합집합이다 교집합이다? 합집합이다. 또는 합집합이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이번에는 조건 P 그리고 Q래요. 자, 얘는 어떤 표현이랑 같겠어요, 얘들아? P, 봐봐. P이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생략돼서 뭐뭐고가 그리고라는 뜻이야, 얘들아.
얘 이고 Q이다 라는 표현이랑 같아요.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얘들아, 그리고라는 건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는, 맞죠?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의 어떤 집합? 교집합일 것이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의 부정을 써보라는 거거든요. 이 조건의 부정을 써보라는 거야. 자, 의미를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또는 반대, 그리고,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 이렇게 가셔야 돼. 그쵸? 그럼 P 또는 Q의 부정은요, P 그리고 Q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 그리고 Q의 부정은 P 또는 Q가 될 것이다. 모의고사 어땠어요? 어제 월수반 친구들은 모의고사 끝나고 왔잖아. 제일 먼저 온 고1 친구가 막 들어오면서 해맑게 들어오더라고. 그랬더니 한국사를 하나 틀렸대.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막 들어오더라고. 막 들어오더니 다른 과목은 채점 해봤냐? 평생 안 할 것 같대. 한국사는 왜 채점했어? 다 맞을 것 같아서 채점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을 이렇게 슥 꺼내더니 너무 내 눈에 보이게 이렇게 가방 밑으로 이렇게 꾸겨 넣는 거야. 가방 안으로 꾸겨 넣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방 안을 볼까봐 가방 바깥쪽으로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미는 거야. 여기서 다 보여. 근데 그러니까 너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내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내 시선을 끌려고 내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넣는 거야. 너무 귀여워서 모른 척 해줬어. 얘들아, 잠을 깨세요. 졸린가 봐.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저희 지금 뭐 했어요? 조건 했죠? 조건 했어요. 조건은 명제예요? 아니에요? 조건. 명제는 얘들아, 그 문장이나 식만으로, 그것만으로 딱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별이 돼야 되는 게 명제거든요.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그 변수 안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죠. 그게 조건이었단 말이야. 근데 조건을 가지고 내가 명제를 만들려고 하면 명제를 만들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조건이죠. X는 노다 조건이죠. 맞아? 조건이야. 제가 조건 Q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조건 Q는 아까 똑같아요. 얘 우리 아까 계속 조건이라고 보면서 넘어왔죠? 맞아요. 봐봐.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거냐면 얘네들은 각각 조건이야, 얘들아. 각각 조건인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X는 5이면 X-5 곱하기 X 더하기 3은 0이다. 봐봐. 일단 문장이야. 문장이죠.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이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로 봤을 때 얘들아, 얘는 이미 x가 5이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뭐뭐이면을 가정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x는 5이면이라고 가정하고 있어. 2면 얘이다. 그럼 x가 5일 때 얘가 맞으면, 이 증호가 성립을 하면 얘는 참인 명제인 거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봐봐. 근데 내가 애초에 처음에 뭘 가지고 만든 거야? 조건 2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봐봐.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를 기호로 P이면 Q이다. 얘를 하나의 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를 명제라고 보는 거야. 조건 2개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서 명제를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봐봐. X는 5이면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면이래. 뭐 했어? 가정했어. 그럼 우리가 앞에 부분에 두어지는 요 조건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가정이면 얘를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가정이면 결론이다의 구조로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 있어. P면 Q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럼 볼게요. P랑 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입니다. P면 Q이다를 우리가 기호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럼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 된 거야. 조건을 가지고 내가 명제를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앞에 있는 부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Q를 이 명제에 뭐라고 한다? 결론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명제도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판별을 할 거야. 자, 보세요. x가 5이면 x-5 곱하기 x 더하기 3은 0이다. 이 명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참이죠. 왜? 5이면 이래. 그럼 x에다가 5를 넣어봐. 5를 넣었을 때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되잖아요. 봐봐.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 뒤에 있는 조건도 참이면 전체 명제는 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갑니다. P면 Q이다야. 앞에 있는 명제가 참이야. 뒤에 있는 명제가 참일 때 참이야. 그러면 이 전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앞에 있는 명제는 참인데 뒤에 있는 명제가 앞에 있는 명제가 참인데 뒤에 있는 명제가 거짓이면 이때 거짓인 거야, 얘들아.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앞에 있는 명제가 앞에 있는 조건이 거짓일 때는요? 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 왜냐면 애초에 내가 문장 자체를 얘이면 가정을 하고 뒤에 있는 걸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라고 이미 가정을 하고 참일 때 뒤에 있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참거짓이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를 조건의 이 진리집합 관계로 보면 봐봐. x는 5래 얘들아. 얘죠.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명제를 만드는 거잖아.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요? x는 5다 라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 안에는 x값 뭐 하나 들어있어? 5 하나 들어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얘들아 숨 쉴 거야. 조금만 힘내봐봐. x는 5야. 그쵸? 그럼 x는 5다를 참으로 만든 x값은 뭐 하나밖에 없어? 5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에는 원소 5 하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 Q 보이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요? 얘를 전체를 참으로 만드는 x값 누구랑 누구? 5랑 마3 두 개 있죠. 그럼 조건 Q의 진리집합인 Q는 5랑 마3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보세요.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뒤에 있는 조건 결론의 진리집합인 Q에 완전히 속해 있으면 이때 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이 다 얘도 참으로 만들면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P랑 Q를 얘랑 다르게 다른 걸 가정을 해볼게요.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내가 정의를 했는데 5랑 7이래. 예를 들어서 여기 조건 Q야.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내가 따져봤더니 5랑 마3이래. 봐봐. 5 가지고 있지. 그럼 봐봐. 내가 따지고 싶은 건 P면 Q인가를 따지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조건 P를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 안에는 5랑 7이 있어. 그럼 이 5랑 7이 전부 이 조건 Q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P일 때는 항상 Q인 거야. 하지만 이 7일 때는 얘들아 이 7이라는 원소를 진리집합 Q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맞아? 그러면 7로서 이 P가 참이 될 때는 Q를 참으로 만들 수 없는 거야. 왜냐면 Q를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 안에는 7이 없거든. 이런 식으로 예외가 하나라도 있다. 즉 P가 Q에 속해 있지 않으면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 괜찮을까요? 네.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인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인 Q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와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에 P가 Q에 속해 있으면 즉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해 있어 라는 뜻은 조건 P를 참으로 만드는 애들이 조건 Q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P일 때는 항상 Q인 거야. 참인 거야. 그
근데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해 있지 않아. 이런 경우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해요, 얘들아. 오, 똑같은 걸 갖고 있긴 하지만 집합 P가 집합 Q에 아예 속해 있지 않잖아. 이런 경우에는 P일 때 항상 Q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봐봐. 그러면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7 이런 애들 있죠. 7. 얘들아, 요 7은 내가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가정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이긴 하거든? 근데 결론을 참으로 만들진 않지. 요런 애들. 가정을 참으로 만드는데 결론을 참으로 만들지 않아. 즉, P가 Q에 속해 있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요런 사례들을 반례라고 합니다. 즉, P면 Q이다가 거짓이다를 증명해내는 예시. 여기까지 괜찮아요? 7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이런 애들을 반례라고 합니다. 그 아래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반례라고 합니다. 반례는 뭐다, 얘들아? 가정 P는 만족시키지만 표시해 두시고요. 결론 Q는 만족시키지 않는 예시를 반례라고 합니다.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애초에 없어. 내가 애초에 가정을 한 거야. 그치? 맞죠? 네. 정리가 좀 되나요? 쉽시다. 쉬었다가 우리 뒤에 있는 거 이어서 하고 문제까지 쭉 풀게요. 쉬세요. 힘들죠? 써놓은 게 아니라요. 이거를 캡처해. 애는 거 이제 뽑아줄게. 네, 좋아요. 완전 뽑아줄게. 쉽지는 않았는데 좀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9월이 원래 좀 어려워요. 왜냐면 범위상 어려운 단원들이 들어가. 범위.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 마지막 부분이, 왜냐면 모의고사는 도형을 참 좋아해. 교육청, 그러니까 평가원은 도형을 참 좋아해서 특히 1학년 때 나오는 도형이 참 어려워요. 해도 돼요? 우리 해봅시다. 가볼게요. 힘내세요. 쭉 갑니다. 네, 떼도 돼요. 이따가 떼, 아가. 소라야. 떼도 돼요. 소명? 네, 떼도 돼요. 이거 시험 보기 전에 진도 어디까지? 명제 증명까지. 증명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나가고 스탑할 거고,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계속 기출 문제 풀 거야. 주요 문항. 교재 하나 더 나가요, 다음 주에. 네, 갑시다. 해도 되나요? 자, 이제 얘들아 보자. 모든이랑 모든 어떤 표현 나오는 우리 명제부터 봅시다. 집중력을 다시 가동을 해보세요. 명제인가요? 명제인가요? 네, 보세요. 실수 나왔죠, 실수. X가 실수래요. X가 실수래요. 우리는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이거나 0보다 크다라는 실수의 성질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맞아요. 모든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실수 중에서 한 값도 빠짐없이 한 값도 빠짐없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이 명제가 참인 거야. 맞죠? 이런 식으로 명제는 하나의 반례라도 존재하면 거짓이 돼요. 하지만 모든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 항상 성립하면 모든을 포함한 명제는 항상 참인 거야.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떤지 보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잘 봐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번에는 어떤이 들어갔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인가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어떤이 들어가죠? 어떤이 들어갈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라도 참인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명제는 참인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0이라는 값 덕분에 이 명제는 참이에요. 0 실수죠. x제곱을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만드는 실수는 오직 하나예요. 0일 때, x가 0일 때만 이 부등식이 성립해요. 그 외에는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x는 0이라는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든 x값이 예시가 딱 하나 존재하죠. 어떤이 포함될 때는 그럴 때도 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푸시면 돼요. 어떤이나 모든이 들어간 요 명제는, 자, 모든이 있으면 얘들아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를 만족하고 있는, 얘를 고려할 수 있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p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단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거짓이겠죠? 얘를 거짓으로 만드는 예시가 딱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걔는 거짓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떨 때 참이냐? 진리집합이, 즉 누구의 진리집합? 얘를 만족하는 x값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을 때 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단 한 가지의 예외도 없이 항상 참이라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어떤이 들어갈 경우 볼까요? 어떤이 있으면 단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단 하나라도 참이 되는 것이 있으면 명제가 어떻다?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라도 참인 예시가 존재하면 참이다. 그럼 거짓일 때는 어떠냐? 진리집합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거짓이에요. 공집합이면 거짓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공집합이면 거짓인 거야. 지금 이 문장을 아래에, 너희 교재에 봤을 때 아래에 기호로 정리해 놓은 게 이 두 문장인 거거든요. 이 기호를 봤을 때도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는 모든을 포함한 이 명제는 그 조건을, 이 명제, 그러니까 x에 대해서니까 얘들아, 조건이죠.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니까, 그쵸?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으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이랑 똑같다는 거는 한 원소도 빠짐없이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인 거고, 그게 아니면 단 하나라도 반내가 존재하면 거짓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어떤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단 하나라도 참이 되게끔 만드는 예시가 하나가 있으면 명제는 참인 거야. 즉, 아무것도 없지만 않으면 돼.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명제가 참인 거고, 공집합이면 거짓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명제도 얘들아, 명제니까 우리가 부정을 해볼 수 있겠죠. 부정의 표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부정은 얘들아 의미를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명제를 봤을 때. 자, 모든의 반대 어떤, P이다, 뭐뭐이다의 반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요,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즉 not P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모든이 어떤이 됐고요. 어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모든이 돼야 되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not P이다 하면 앞서 제시된 명제의 부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명제가 뭔지를 봤고 그 명제를 부정하는 것까지 해봤거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볼 거야. 어이구 재밌어. 잠겠다, 그치? 변형을 해볼 거야.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앞에 있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가정. 뒤에 있는 건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가정이랑 결론을 뒤바꿔 볼 거거든요. 바꿔볼 거야. 가정이랑 결론을 서로 바꾸면 우리는 Q이면 P다 라고 말 그대로 진짜 자리를 바꾸는 거야. 맞죠? 어차피 둘 다 조건이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조건이면 앞에 있는 조건이다 라고 말만 바뀐 것 뿐이야. 얘도 명제가 될 수 있죠. 자, 가정이랑 결론을 바꾼 이 명제를 우리가 이 명제의 역이라고 할 거예요.
누구의 역인 거야? P면 Q이다의 역이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바꿨어. 바꾼 다음에 이 바꾼 명제,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그 명제의 부정은 뭐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not Q이면 not P이다. 얘들아, not Q이면 not P이다는 원래 맨 처음에 우리가 P이면 Q이다로 시작을 했잖아, 얘들아. P이면 Q이다.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서 부정을 한 게 not Q이면 not P이다야. 혹은 P이면 Q이다를 부정을 해. 그럼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죠. not P이면 not Q이다의 자리를 바꾸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돼요. 맞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P이면 Q이다예요. 우리 아까 했죠,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참이면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어떤 게 성립하죠? 맞아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하는 게 항상 성립해요. 우리 집합단원으로 조금 가볼게. 봐봐. P가 Q에 속한대, 얘들아. P가 Q에 속하면 기억을 잘 더듬어봐. 여집합 간의 관계는 거꾸로라고 얘기했었죠. 왜? P가 Q에 속한다는 거는 Q 안에 P가 이렇게 속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작은 부분이 P라는 거야. 근데 여집합으로 생각했을 때는 작은 부분이 Q의 여집합이 작은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P가 Q에 속하면 어떤 것도 참이 되는 거냐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는 것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참이 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데, 그러면 얘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명제를 세워보자. 거꾸로. 봐봐, 무슨 말이냐면 P가 Q에 속한다.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요거를 만드는 명제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데 이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옳다는 건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봐봐. Q의 여집합은 누구의 진리집합이야? Q의 여집합은? 그쵸, 맞아요. not Q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야. P의 여집합은? not P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야. 근데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아예 속한데,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인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명제까지 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뭐가 증명이 되냐면 어디서 시작했어요? P이면 Q이다에서 시작했죠.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맞죠? 집합의 연산성질에 의해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는 것까지 참이 돼. 근데 얘가 참이 된다는 거는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즉 얘네들이 다 참이라는 거죠.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뭐가 증명이 되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항상 참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잘 보시면 P이면 Q이다의 대우가 not Q이면 not P이다 아니에요? 자리 바꿔서 부정한 거 혹은 부정한 다음에 자리 바꾼 게 not Q이면 not P이다 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냐? 명제의 참 거짓은 뭐와 같다? 그 명제의 대우의 참 거짓과 같다. 일치한다. 이게 증명이 됩니다. 이 과정에 의해서.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래서 뒤에 그 아래 정리를 할 거고, 여기랑 대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조금 볼게요. 헷갈리려나? 요거 정리하고 밑에다가 요 내용 정리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보세요. P이면 Q이다, 얘들아. P이면 Q이다의 역은요, 가정이랑 결론의 자리를 바꾼 게 Q이면 P이다죠. 그래서 역은 Q이면 P이다야. 역을 부정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야. not Q이면 not P다. 그러면 가정이랑 결론 바꿔서 부정하면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얘는 뭐야? 원래 P이면 Q이다의 대우가 되는 거야. 근데 자리 바꿔서 부정해도
대우가 나오지만은 부정한 다음에 자리 바꿔도 똑같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쵸? 부정하면 not P면 not Q이다야. 그럼 얘랑 얘는 부정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부정해서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 바꾸면 얘의 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not Q면 not P다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대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Q이면 P다의 대우는 여기, not P면 not Q이다. 요 관계성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거예요. 그래서 요 명제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 그리고 집합의 연산 성질에 의해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얘기를 해놓은 게 여기 지금 기호로만 싹싹싹 쓴 거거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요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요. 연산 성질에 의해서 얘 성립하고요. 그럼 요게 성립한다는 건 요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얘네들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라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면 얘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다도 항상 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의 참 거짓, 명제의 참 거짓과 그 대우의 참 거짓은 일치한다. 대우의 참 거짓과 명제의 참 거짓이 일치한다.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표현을 대우 배우기 전에 역을 먼저 봤죠? 맞아요? 역의 참거짓과 원래 본래의 명제의 참거짓은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보장되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돼. 원래 명제의 참거짓과 일치하는 건 대우예요. 대우의 참거짓과 일치하는 거예요. 부정은 어때요? 부정은 반대예요. 그쵸?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인 거고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인 거야.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하는 거고 역은 모르는 거야. 괜찮을까요? 네. 자, 보세요. 3번 문법 정리를 합시다. 자, 얘들아.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참이면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 요거죠. 참이라는 건 그럼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면 이고 자, 명제 Q이면 R이다가 참이래요. 그러면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R에 포함된다는 거죠? 맞아요. 봐봐. P가 Q에 속하는데 P를 가지고 있는 Q가 또 R에 속한대.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 P가 맞아요. R에 속한다. 그럼 P가 R에 속한다는 거는 P면 R이다라는 명제까지 참이다. 3단 문법이죠? 됐나요? 자, 우리 P면 Q에다가 참일 때를 계속 가정을 해볼 거거든요. 요 명제가 참이래. 요 명제가 참이면 얘들아 P면 Q이다는 명제고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명제죠. 근데 참일 때, 참이면 어떤 표현을 또 쓰냐면 P면 이 두꺼운 화살표를 씁니다. 두꺼운 화살표를 썼다는 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는 거야. 참인 명제라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참인 명제. 그래서 그 아래에 뒷장인가요? 뒷장이죠. 네. 뒷장 보시면 P면 Q이다가 참이면입니다. 참일 때, 참이면 우리는 기호로 이 두꺼운 화살표를 써서 P면 Q이다라고 딱 못을 막 박아버리는 거예요, 얘들아. 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고요. 자, 기억나나요? 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고 하죠? 자, 참일 때예요. 참일 때. 참일 때. 이 앞에 있는 조건을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무슨 뜻이냐? P만 있으면 충분히 Q를 만족시킨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Q는요. P이기 위한, P이려면 Q가 필요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어요. 얘는 어떨 때다? P면 Q이다가 참일 때다.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앞에 있는 걸 충분 조건, 뒤에 있는 걸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맞아요. 참일 때의 가정과 결론을 각각 다른 말로 불러주는 거야. 맞아. 얘가 춘이야, 얘들아. 필.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얘들아 뭐뭐이기 위한 괄호에 묶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P가 뭐인지 Q가 뭐인지를 따지면 되는 거야. P는 쏘고 있는 애는 충분 조건이죠. 그럼 얘는 충분 조건이고요.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Q를 따지면 되죠. Q는 어떤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머 어머 왜요? 뭐 때문에? 승현아 괜찮아? 듣고 있어? 춤췄어? 아니지 아니지? 오빠서 잘했어. 왜? 왜? 강다현. 지금 얘기해봐. 안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니까 친구. 할게요 여러분. 분위기 해도 돼요? 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없었어? 할게. 자, 그러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이제 PQ라고 했을 때 우리는 P가 Q에 포함된다는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그쵸? P면 Q이다. 그럼 우리는 요 표현으로도 요 표현 쓸 수 있고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 알 수 있고 뭐 대우가 참인 것까지 대우의 참거지까지 일치한다까지 알 수 있고. 그쵸? 보세요. 봐봐. 진정하세요, 여러분. P가 Q에 속한대요. P가 Q에 속하면 P랑 Q랑 같을 경우에도 우리 부분집합 따질 때 나랑 똑같은 집합,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끼리도 서로 속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P가 Q에 속하는 경우에는 Q가 P에 속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경우인 거야? P랑 Q랑 아예 서로 같은 집합일 때. 같은 집합이더라도 P는 Q에 속한다, Q는 P에 속한다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쵸? 내 부분집합, 나도 나 자신의 부분집합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P면 Q이다가 성립할 때 Q이면 P이다도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성립할 때, 즉 P와 Q가 같을 때 서로를 우리가 그 얘기는 그럼 얘들아 P면 Q이다도 성립하고 Q면 P이다도 성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P와 Q를 서로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인 거야. 얘들아 기호로는요. 쌍방으로 화살표가 나아갑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다? P면 Q이다 와 Q이면 P이다가 동시에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아예 일치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해서 아래에는 우리 정리만 하시면 돼요. 충분 조건과 지울게요. 자, 조건 P랑 Q가 있고요. 진리집합을 각각 P, Q라고 할 때, 자, 보세요. P가 진리집합 Q에 속해 있대. 속해 있으면 P면 Q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그럼 P는 얘들아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에요? P가 충분 조건인 거야. 그쵸? 그 다음에 Q는 어떤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포함 관계를 가지기도 하지만 P가 Q에 속하면서 Q가 P에 속한 경우일 수도 있잖아. 그쵸? 즉 P랑 Q랑 같을 경우,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서로 같은 집합일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리집합이 일치할 때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얘들아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그 조건이 갖는 진리집합이 서로 일치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필수예제 1번 가서 푸세요.
자, 볼게요. 명제가 나와 있고요.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부정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부정해보자. 어떤 명제를 부정하는 거야?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명제를 부정해 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어떤 실수 지나치면 안 되고 어떤은 뭘로 바꿔줘야 돼? 모든으로 바꿔줘야 돼. 모든 실수 부정하는 거예요. x에 대하여. 이 부등식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뭐가? 0보다 같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쵸? 부정을 했더니 부동호 방향 바뀌었고요. 어떤은 모든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여기서부터는 2차 부등식인 거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경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차 함수랑 연결을 해서 좀 볼까요? 봐봐. 좌변에 있는 거 2차식이죠? 그럼 이 2차식의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자, fx라고 부르는 거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얘 최고 차이 계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좌표 평면에 그리면 아래로 블록한 개형이야, 위로 블록한 개형이야? 아래로 블록한 개형이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 즉 0이라는 건, y는 0이라는 건 x축을 나타내는 거죠. 2차 부등식 힘든 친구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x축, 즉 y는 0을 나타내는 이 x축보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무조건 항상 크거나 같아도 된다. 요거야. 그럼 개형을 그렸을 때 어때야 된다는 거야? 위로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x축이랑 이렇게 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에 작다는 거예요? 2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이 빵개래. 교점이 0개래. 교점이 0개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실근의 개수가 몇 개? 교점이 0개예요. 교점이 0개면 실근의 개수가 0개. 그쵸? 교점이 하나면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 하나면 1개. 그러니까 0이랑 2차 함수가 갖는 값이 0 똑같아지는 x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가 교점이 생기냐 마냐잖아, 얘들아. 맞죠? 판별식이 그럼 어떠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맞죠? 그럼 누구의 판별식을 따지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를 0으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따지시면 돼요. 제가 지금 표현이나 식을 정확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가 하다가 복습을 하다가 뭐 하나라도 이렇게 어물쩍 뭉개 넘어가면 안 돼, 얘들아. 뭐가 하나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 긴가? 아닌가? 일단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등호 하나하나 이게 왜 여기 쓰여있는지 보세요. 모르면 질문하시고. 알겠죠? 예. 는 0의 판별식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짝수 판별식 써도 괜찮을까요? 맞죠? 왜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 얘들아. 0으로 만든다는 건 0이 된다는 건 x축이랑 여기 얘를 그리는 2차 함수가 만나냐 안 만나냐, 0이 되냐 마냐의 의미니까. 그쵸?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b'의 제곱 몇이에요? 81 마이너스 ac 하면 k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따라서 k는 어때야 돼요? 8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최소 k 몇이다? 81이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얼른 기억부터 피읍까지 다 보셔. 다 보시고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드릴 건데 본인이 판단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셔.
기억부터 볼게요. 봐봐 얘들아. P면 Q이다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럼 P면 Q이다가 참인 걸 찾아야 되니까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이 되는지 얘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혹은 반례를 찾아서 거짓임을 증명을 하거나. 맞죠? 맞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어디서 끊으면 돼? 여기 이면이니까 P. 자, 앞에 조건 P가 2x-1은 3이다. 얘가 조건 P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얘가 조건 Q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진리집합 P가 가지는 원소는 뭐가 있어요? 2x-1은 3이다를 참으로 만드는 x값은 2죠. 2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진리집합 P 안에는 원소 2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 Q 안에는 뭐 있어요? 얘를 참으로 만드는 x값은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죠. x-2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x 뭐뭐 있어? 2랑 마3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P가 Q에 아예 속하네요. 그럼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다. 그럼 기억 하나 찾았고요. 니은 봅시다. xy가 0이면 얘들아 xy가 0인 경우는 뭐뭐 있어? xy가 0인 경우는 xy가 0인 경우는 x가 0이고 y가 0이 아닐 경우 이때도 xy가 0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지만 y가 0일 경우 이때 xy 0이죠. 그 다음에 둘 다 0일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 얘가 조건 P를 만족하는 상황인 거예요. 조건 P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조건 P 자체가 얘 또는 얘 또는 얘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조건 Q 볼게요. 조건 Q 이 뒤에 있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 x랑 y가 실수라는 전제 하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려면 뭐일 때밖에 안 돼? 맞아요. 둘 다 0일 때밖에 안 돼요. 그럼 Q가 말하고 있는 조건 Q는 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조건 P일 때 항상 조건 Q인가요? 그렇지 않죠. 맞아? 그렇지 않아. 따라서 니은은 거짓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조건 P를 만족하는 X랑 Y가 다 0일 때만 얘를 만족하잖아. 맞아? 그래서 틀립니다. 거짓이에요. 디귿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랑 B가 실수라는 전제 하에요.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조건 P 자체가 조건 P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A도 0이고 B도 0이면 Q 볼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얘들아 절대값도 무조건 0이거나 0보다 크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그런 애들이 더해졌는데 0이래. 그러려면 각각이 뭐인 거밖에 없어? 0인 거밖에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P는 Q이자 Q가 P인 서로서로 필요충분 조건, 즉 P랑 Q는 같은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P면 Q이다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그러면 디귿도 옳은 참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리을 볼게요. A제곱이 B제곱이면 A제곱이 B제곱이면 A는 B이다. 반례 찾아볼까요? 반례 찾아볼까요? 제곱을 했는데 서로 같대. 근데 제곱하기 전의 모습이 같지 않은 경우 반례가 뭐야 얘들아? 얘는 만족하는데 아까 우리 했잖아 얘들아. P면 Q이다 해서 반례는 앞에 있는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경우 중에서 얘는 만족 안 하는 경우를 찾는 거야 얘들아. 그쵸? 그러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A가 반례입니다. A가 1인데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제곱하면 똑같죠? 근데 A랑 B가 같진 않죠? 그러면 리을은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미음 보세요. 평행 4변형이면 마른 모이다. 맞니 얘들아? 기억을 잘 더듬어 볼래? 아니죠? 얘들아 마름모는 뭐냐면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세요. 마름모면 뭐냐면 마름모는 평행 4변형
평행 사변형이면 마름모이다. 마름모는 뭐냐면 평행 사변형 중에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서 대각선의 길이가 수직이 등분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마름모는 평행 사변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평행 사변형 중에는 마름모인 것도 있고 마름모가 아닌 것도 있어,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마름모가 평행 사변형에 속해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포함 관계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미음은 거짓입니다. 뭐가 옳은 거야, 얘들아? 마름모이면 평행 사변형이다. 얘는 참인 거야. 자, 비읍 봅시다. x가 9의 배수이면, 그러면 조건 P, 진리집합 P 안에는 뭐 들어있어? 3, 6, 9, 12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진리집합 Q 안에는 뭐 들어있어? 거꾸로네요. 9, 18, 27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진리집합 Q 안에는 3, 6, 9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맞아?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속해, 얘들아? P가? 맞아요. P가 Q에 속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럼 비읍까지 참이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시옷은 어땠어요? 시옷. x제곱이 1보다 크면 x가 1보다 작다. 맞아요, 아니에요? 시옷. 얘들아, 시옷 조건을 조금 더 볼래? 얘들아, 조건 x제곱이 1보다 크다가 조건 p잖아, 얘들아. 저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인 거거든? 그럼 얘를 조금 더 해석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이라는 거야. 즉,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요거죠.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다, 아예 반대 범위죠?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가보자. 이응 볼게요. 이응은 얘들아 반례를 들어볼까요? 반례. x랑 y가 각각 누구보다 크고 작다. 보세요.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봐봐. x가 0이고 얘들아 y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럼 반례를 찾을 때는 어떻다고, 얘들아? 가정을 만족하는데 결론이 아닌 경우를 찾는 거야. 그러면 더했을 때 2죠? 2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x 각각이 1보다 크거나 같진 않죠. 반례가 존재하니까 거짓인 거야. 지읒 볼까요? 자,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짝수이면 여기가 가정인 거거든? 얘들아, x 더하기 y가 짝수인 경우는 어떤 경우 있어? 짝짝이거나 홀홀일 경우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면 짝짝이거나 홀홀일 경우밖에 없어. 홀짝일 경우는 얘들아, 선생님 항상 홀수예요? 항상 홀수예요. 한 가지 경우만 보면 돼. 홀 더하기 짝은 1 더하기 2잖아, 얘들아. 홀수죠? 항상 홀수야. 됐죠? 그러면 짝 더하기 짝이거나 홀 더하기 홀이면 이라는 거야. 그럼 x, y는 모두 짝수이다. 그렇지 않잖아? 이 경우 있잖아. 얘가 반례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틀립니다. 치읓 볼게요. xy가 유리수이면 xy도 유리수이다. 얘들아, 유리수의 곱은 항상 유리수죠. 치읓도 참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는 성질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 치읓까지 참이다. 그 다음에 기억 봅시다. n이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반례 찾아볼게요. 맞아요. x가 2일 경우 반례입니다. x가 2일 경우가 반례겠죠? 2는 소수지만 제곱했을 때 짝수잖아. 됐죠? 자, 얘들아, tf 봅시다. 마지막!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래요. 얘들아,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양수이거나 경우가 여러 가지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혹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붙입시다. 등호 있으니까. 그쵸? 얘이거나 아니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맞아. 얘이면 항상 얘인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둘 다 음수인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래? 그때는 한번 대입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둘 다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둘 다 음수인 경우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0보다 크잖아 얘들아. 그치? 맞아? 그럼 A에 마이너스 1 넣고 B에 마이너스 2 넣어보자. 그럼 값이 몇이에요? 좌변 1 되죠? 맞아? 근데 각각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를 떼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마이너스를 가진 상태에서 연산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2, 3 되죠? 그쵸? 얘 항상 옳지 않죠? 그래서 티읕은 틀립니다. 3번 넘어가세요. 우리 4번까지는 할 거거든요? 4번까지는 할 거고, 제가 5번은 접근은 해드릴 거고, 5번, 6번은 과제예요. 네. 4번까지는 할 거예요. 3번. 네, 3번. 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왔거든요. P면 not Q이다가 참이래요. 그럼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어때요? 집합 P가 얘들아 not Q의 진리집합이 뭐예요? 옳지. Q의 여집합에 어떻다? 포함된다. 자, not P면 나달이다래 얘들아. 얘 대우. 얘가 참이니까 얘의 대우도 참이겠죠. 맞아? 나 대우로 보고 싶어. 그럼 대우 구하면 어떻게 돼요? R이면 P이다. 같은 뜻이야. 그럼 R이면 P이다니까 진리집합 R이 진리집합 P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볼 수 있죠. 자, 얘들아. P가 요 표현 별표. 얘들아 봐봐. Q의 여집합에 P가 다 들어가 있대. P랑 Q는 어떤 관계일까?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야 돼. Q를 제외한 부분에 P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P랑 Q가 교집합이 있으면 Q를 제외하면 P의 일부분도 제외되죠. 교집합이 있으면. 근데 Q를 제외했을 때 그 안에 P가 다 들어간대. 그럼 Q랑 P랑 교집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다시 봐봐. Q의 여집합에 P가 다 들어가 있다. Q의 여집합, Q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집합 P가 완전히 속해 있을 때만 내가 이 표현을 쓸 수 있잖아, 얘들아. 맞죠? 여집합에 어떤 집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P와 Q가 서로서라는 거야. 그쵸? 이거 바로 보여야 돼요. 됐나요? Q를 제외한 부분에 P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럼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이 안에 집합 P와 집합 Q는 서로서 관계를 가지고 그려진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R이 P에 속해 있대. 그럼 R은 어디다 그려주면 돼? P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RPQ가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다현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뭐래요? RP 합인가요? 뭐야. R 합인가요? 얘들아, R 합이 볼까요? R 합이는 R이 P에 완전히 속해 있으니까 뭐다? P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은요, Q교 R이래요. Q교, 맞나요? Q교 P인가요?
Q 교 R이요. 고마워요. Q 교 R이래요. Q랑 R의 교집합. Q랑 P가 얘들아 서로소인데 P 안에 R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R은 P랑 당연히 뭐 그림만 봐서도 알겠죠? 공집합이겠죠? 참이죠? 디귿 볼까요? 디귿은 뭐래요? Q의 여집합이 어디에 속해 있대? P?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피차 R이야 얘들아? 피차 R이야? 맞죠? 피차 R이야? 피차 R이 어디에요? 여기죠? Q의 여집합이 피차 아래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맞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넘어가세요. 볼게요. 자, 얘들아, 대우 활용하시면 되겠죠?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래요.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인 누구도 참인 거예요? 좋아요. 대우입니다. 맞아요. R이면 not Q이다도 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의 대우인 not R이면 not P이다도 참인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S이다까지 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봅시다. Q이면 not R이래, 얘들아. 얘네까지 다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네 셋이랑 얘네 셋까지 같이 활용을 해줄게요. 그럼 Q이면 not R이래. 그럼 not R 받고 not P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Q이면 not P이다. 성립합니다. 근데 여기 not R이 또 있네, 얘들아. 맞지? 그러면 Q이면 뭐다? not S다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알면은 나 뭐 지울 수 있어요? Q이면 not P다. 맞네요. 그 다음에 Q이면 not S다. 2번까지 맞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S이면 R이래요. R로 끝나죠? 여기 R로 시작하죠? 그러면 S이면 뭐다? 좋아요. S이면 not Q이다까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누구 지울 수 있나요? 여기 5번 지울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Q. 자, Q. 저기, 자, 얘들아. Q이면 나달이다 보이니? Q이면 나달? Q이면 나달이다. 나 했죠? P로 가면 되겠구나. 여기도 지금 R이 있네요. 그쵸? P이면 R이다래요. 여기서 받고 P이면 어디다? 그쵸? P이면 not Q이다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뭐도 맞아? 4번도 맞아. 3번은 알 수가 없어. 틀려. 넘어가세요. 얘들아, 필수예제 5번 일단 읽어보실래요? 네, 읽으세요. 읽고 이거는 답은 안 내드릴 거고요. 답은 내오세요.
얘들아, 조건이 범위로 주어지면 우리는 수직선 활용 잘 하시고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조건이 나와 있고요. P, Q, R이 각각 P랑 Q가 범위로 나와 있고요. R은 딱 특정 X, 루트 X를 B로 만드는 X값이 진리집합이 될 거예요. 그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얘들아, 그러면 누가 쏘는 거야? Q가 쏘는 거야. Q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낫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R이면 낫 Q이다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맞죠? 한번 보세요. 얘들아, Q이면 P이다래. 그럼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어때요?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수직선상 위에다가 내가 Q와 P를 나타냈을 때 Q가 그리고 있는 X값의 범위가 P가 그리고 있는 X값의 범위 내에 아예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할 때 얘들아, 경계값을 잘 따져 놓으셔야 돼요. 경계값 고려 잘 하세요. 경계값을 포함하냐 안 하냐 고민을 해오세요. 알겠죠? 꼭. 그 다음에 R이면 낫 Q이네요. 얘들아, 낫 Q 나왔네요. 그러면 집합 R이 Q의 여집합에 아예 속해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Q의 여집합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Q의 여집합은 얘들아, 낫 Q의 진리집합이죠? 맞아? 보세요. 낫 Q는 뭐예요? 2x 플러스 1이 23보다 작거나 같다야? 요거 확인하고 문제 푸세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2x 플러스 1이 2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 내에 루트 x는 b를 만족하는 x값이 아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됐나요? 네. 경계값 조심하시고요. 수직선에 그려보시고요. 자, 요거 고민해 오시고요. 자, 그다음 필수예제 6번 넘어가 보실래요? 6번 보시면 뭐부터 뭐까지 나와 있어? 기억부터 얘도 티읕까지 나와 있죠. 충분 조건인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게 P가 Q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건지 Q가 P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하시고 조건을 해석해서 오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기억부터 티읕까지 다 봐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2문제 하고 명제 증명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명제까지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괜찮죠?